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6번째 이야기. 유주까지 왔으니 북방의 공손찬 형님을 뵙고 가야겠다. 조정에 들어간 주자는 전공을 인정받아 거기 장군의 하남윤이 되었고 손견도 별군사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비에게만은 주전이 아무리 표를 올려 공을 아뢰어도 하찮은 관직 하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썩을 놈들, 쥐꼬리만한 공을 세운 손견이란 놈은 뇌물을 바쳐 별군사마가 되었고 죽어라 싸운 우리에게는 관직은커녕 좁쌀 한 톨 내리지 않다니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오. 장비야, 그만하거라. 형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런 놈들에게 휘둘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황제도 똑같은 족속이오. 네 이노, 감히 황제 폐하를 능멸하다니 당장 입 닥치지 못할까. 형님, 고정하십시오. 장비도 오죽 답답하면 저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업신여길 능, 업신여길 멸. 능멸이란 업신여겨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유비는 본인보다 따라온 500명의 군사들이 걱정되어 다시 주전 장군에게 부탁을 하러 가던 길에 낭중 장교를 만나게 됩니다. 낭중 장교는 전부터 유비와 알던 사이로 조정에서는 몇 안 되는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유비는 장균에게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걱정 말고 돌아가 기다리시오. 마침 폐하를 배알하러 가는 길이니 유공의 일을 직접 아뢰리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몸에게 더없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간 장균은 십상시를 비난하다 오히려 모함을 당하여 욱에 갇히게 됩니다. 십상시들은 다시는 장균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공을 세우고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벼슬자리를 주어 불만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덕에 유비에게 중산부 안희연의 현위 자리가 주어졌는데 공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유비는 탁곤에서부터 따랐던 500의군들에게 모든 재물을 털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비 곁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말단 관리로 부임하는 유비는 5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의군들이 고향으로 떠나자 유비의 곁에는 관우, 장비, 그리고 기어이 떠나지 않으려는 20여 명의 군사들만 남았습니다. 갈, 부, 맞기림. 부임이란 임명을 받아 임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비가 안희연의 현위로 부임한 것은 탁군에서 의군으로 일어선 지 반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안희연은 중산부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유비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부역과 세금을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폈습니다. 그동안 탐관오리에게 시달려온 백성들에게 유비의 바른 정치는 가뭄 끝의 단비보다도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유비가 부임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안희연은 살기 좋은 고을로 바뀌었고 백성들은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현이님, 무슨 일이길래 그리 호들갑을 떠느냐. 중앙에서 칙사가 내려오고 있다 하옵니다. 칙서칙, 불일사. 칙사란 임금의 명령을 받든 신하를 말합니다. 난데없는 칙사가 내려온 것에 관우와 장비는 영 꺼름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칙서도구는 유비에게 거짓 공으로 벼슬을 얻었고 황실 친척임을 사칭한다고 몰아붙이게 됩니다. 도대체 역모를 모르겠는 유비에게 칙사와 함께 온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나는 칙사 도구님을 수행하는 몸이요. 도구님이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소? 몰라서 그러시오. 칙사가 오면 뇌물을 바치는 것은 상식이요. 대접도 보잘것없는 데다 뇌물을 바칠 생각을 안으니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말단 관리인 제가 무슨 재물이 있어 뇌물을 바친단 말이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자리를 지키고 싶거든 뇌물을 바치는 게 좋을 거요. 도구는 뇌물을 바치지 않자 유비 가까이 있는 관리들을 잡아들여 문초를 하였습니다. 뭐시, 칙사가 현리를 잡아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지금 현희님의 비리를 고하라며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비분강개하지만 유비의 만류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화를 식히게 되죠. 그런데 술에 취해 돌아오는 길에 칙사 도구가 있는 곳 앞에서 유비를 변호하려 온 백성들이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결국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현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장비님이 도구 나리를 묶어놓고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도구를 죽이고 떠나자고 하지만 유비는 도구를 풀어준 후 안희연을 떠났습니다. 한편 훈련한 도구는 그날로 정주태수를 찾아갔습니다. 일개 현이 따위가 감히 직사를 내지래? 하극상이 아니냐? 제가 비리를 자꾸 들춰내자 몇몇 놈과 공모하여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하, 이길 극, 윗 서구. 하극상이란 계급과 신분이 아래인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윗사람을 꺾어 누르거나 없애는 일을 말합니다. 정주태수는 도구의 말만 믿고 방을 붙이고 군사를 풀어 유비 일행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유비는 도구의 모함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현이로 부임한 지 넉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유비는 대주태수 유해를 찾아가게 됩니다. 유해는 유비 삼형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편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후 다시 권력을 잡은 십상시는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조리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게 뇌물을 달라고 손을 벌리시는 것이요. 공의 업적을 패하게 아른 것은 바로 우리들이요. 그래서 공은 엄청난 재물을 하사받을 수 있지 않았소? 폐하께 나의 공을 부풀려서 이야기해 달라고 한 적 없어. 내가 그대들에게 담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소. 이렇게 말귀가 어두워서야. 황보숭은 태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세운 공이 전혀 없는데도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벼슬을 거두셔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벼슬을 내렸다니 짐이 큰 실수를 했군. 주전 또한 부하들의 공을 가로챈 파렴치한 자입니다. 게다가 나라디를 게을리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제는 십상시의 말만 믿고 주전과 황보숭의 벼슬을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십상시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관리들이 벼슬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자 조정은 십상시에게 아첨하는 무리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정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장사 땅에서 구성이란 자가 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또 어양 땅에서도 스스로를 천자와 대장군으로 일컫는 장고와 장순이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거라. 내가 천자께 아뢰겠다. 돌이킬 반, 기기. 반기란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하늘 천, 아들 자. 천자란 황제를 말합니다. 십상시는 황건적의 난 때처럼 권력이 궁부로 넘어가는 것을 걱정해 별난을 황제께 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십상시에 의해 눈과 귀가 가려진 황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점점 향락에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유도와 진탐은 황제에게 진언을 하지만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있던 유도와 진탐을 죽인 십상시는 순견으로 하여금 구성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송견은 2달도 채 못되어 적을 섬멸하고 오정후라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또한 십상시는 어양 땅의 장거, 장순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 유호를 유주목으로 삼아 내려보냈으나 도적대의 세력에 밀려 수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유공께서는 장사와 어양 땅에서 변란이 일어난 것을 아시는지요? 또 변란이 일어났단 말씀이십니까? 장사에서는 구성이란 자가 난을 일으켰는데 손견이라는 장수가 50일 만에 진압을 했다고 하는군요. 어양 땅에서는 자칭 천자라는 장거와 장순 형제가 유주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두 태수께서 전가를 보내 제게 군사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공께 군사 3천을 내어드리려 하는데 공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게 군사를 주십시오. 두아오와 함께 유주태수를 도와 공을 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유비는 유주에 도착해 반란군을 일거에 섬멸하게 됩니다. 유비 삼형제와 대주 병사들의 맹활약에 장거와 장수는 수십 리나 도망간 뒤에야 군사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유호와 함께 도적의 무리를 추격하여 숨쉴 틈도 주지 않고 공격하였습니다. 이미 사기가 꺾인 도적들은 죽거나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패전이 거듭되자 장거와 장수는 수비만 할 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반란을 일으킨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장거는 장순까지 죽자 더 버티지 못하고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완전히 진압되었고 유호는 표를 올려 이 사실과 함께 유비의 활약을 보고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유호를 태위로 삼고 유비에게는 도구를 매질한 죄를 사면하고 관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운공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포상이었습니다.
용서할 사, 면할 면. 사면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고당으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유주까지 왔으니 북방의 공손찬 형님을 뵙고 가야겠다. 공손찬이라면 변경의 오랑캐를 평정해 북방의 맹주라 불리는 분이 아닙니까? 그 분과 친분이 있습니까? 어렸을 적 노식 스승님 아래에서 함께 배운 사이로 호형 오제할 정도로 친했었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구나. 불을 호, 형, 불을 호, 아우제. 호형호제란 형이라 부르고 아우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공손차는 유서 영지 사람으로 자는 백규라 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을의 낮은 벼슬을 하였으나 태수의 사위가 되어 천하의 영웅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서 일대는 오랫동안 우한족이나 성비족 등 오랑캐의 괴롭힘을 받아온 변방으로 조정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손차는 이 오랑캐를 복속시켜 조정에서도 무시 못할 군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친했던 유비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공손차는 성 밖까지 나와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유비는 공손찬에게 유우를 도와 장거, 장순 형제를 토벌하고 그 공으로 고당 위에 임명된 일을 소상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당이 그런 큰 공을 세웠는데도 고작 고을을 순찰하는 하찮은 관직을 내렸단 말인가? 이 아우에게는 그것도 분에 넘치옵니다. 정말 자네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 너무 겸손해서 탈이야. 이번 일은 이 형에게 맡기게. 조정에 표를 올려 자네의 공을 소상히 고하도록 하겠네. 공손차는 조정에 표를 올려 황건적의 남부터 지금의 1위까지 유비의 공을 칭송하며 높은 벼슬을 내릴 것을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유비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근거지 옆에 있는 유우의 공을 깎기 위해서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공손찬의 뜻을 받아들여 유비를 평원 현령직에 임명하였습니다. 평원은 땅이 기름져 곡식이 많이 나오고 인구도 많은 고을이었습니다. 유비는 부임한 후 선정을 베풀어 평원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었으며 평원을 새 터전으로 삼아 군사와 말을 훈련시키고 곡식을 비축하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황제를 폐하고 진류왕을 새 황제로 추대하려고 하우로 이어집니다.